근데 지금 그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기사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정보력이 누굽니까? 두 분 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발언하신 게 우리가 방송에서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거를 공식화시켜버리시더만요. 미르와 K를 합쳐서 미륵이란 말도 우리 방송에서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미르 더하기 K, 미륵. 네. 그 이야기가 박지원 대표 입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교란 말을 써요. 사교. 줄임말이 사교고 사이비 종교의 줄임말 아닙니까? 네. 그 말을 공식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지원 대표의 워딩으로 공론화 딱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 틀린 말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풍문으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몇 가지 공론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김기춘의 존재가 폭로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많았어요. 최순실의 집에 김기춘이 전세 산다. 뭐 이런 보도가 잠깐 나왔었어요. 집무실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팔선녀의 존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팔선녀. 추미애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팔선녀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팔선녀에 누가 있냐? 우병우 부인이 우병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조홍천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우병우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 그게 누구냐? 그 추적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더 못했거든요. 그런데 팔선녀 그룹 안에 우병우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팔선녀들이 다 나오겠네, 실명이. 네,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듣기로는 뭐 기업체 회장의 네, 부인도 있고 뭐 등등 그렇다는데. 아 정말.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신정국가로 후퇴했지? 그렇죠. 그 이야기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왕정국가가 아니고 신정국가.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봉건 시대 이전 재정일치 사회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끼리는 뭐 강남에 뭐 4인방 뭐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선녀란 말을 썼다는 말은 왜 그 일반적으로요. 동네에 풍선 달리고 대나무 있고 이런 집들 대부분 다 이제 불교와 도교의 합체거든요. 그래서 신당이라 그러죠, 신당.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점쟁인데 그 사람들 뭐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녀라는 표현이 종교적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게요. 네. 탱화 중에 네. 팔선녀 네. 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선녀 탱화에서 이름을 따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종교적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 에이 설마 그러던데 사실은 지금 야권이나 정치권에는 공식화 돼버린 상황이네요. 아니 종교? 그리고요 그 정치인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세민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세민. 그분한테 전보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어제도 한 명을 만나서 얘기 들었고 심지어 이세민이 자가 발전을 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콕콕콕 찍어서 호객행위도 한답니다. 자, 근데 설마 뭐 어쨌을까 저쨌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종교적인 거야, 뭐 종교 자유라고 치고 다 빼고 지금 박근혜 씨로 나오는 연설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들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서 결제를 받는 형식, 그 형식으로 지금 국정이 운영돼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이 얘기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들통나는 순간 사실상 야권에서는 탄핵을 먼저 걸고 나와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상 탄핵 국면이죠. 심정은 다 탄핵 국면인데 지금 뭐 국회 구성이라든지 또 헌재 성향 이런 걸로 봤을 때 탄핵을 과연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따로 있을 수 있고 다만 탄핵에 버금가는 그런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고 지금 이거는 그냥 무슨 레임덕이 아니고 통치권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사실상 박근혜라는 가시적인 권력자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이 가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그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권력 뒤에 진짜 숨은 권력이 이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니까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 뭐 허탈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날 JTBC 보도가 첫날 보도보다는 좀 더 강력했다고 보는데 이명박과 독대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독대라는 것 자체가 민주정부에는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독대 시나리오도 받아봤고 국방위에 비밀 조촉한 안보 기밀도 최순실한테 갔고요. 청와대 인사 정부 조직에도 개입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조도에 가서 휴가를 보냈던 그 사진 미공개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은 이 정도 정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요, 요 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류해 보면
그 대통령의 해명과 연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죠.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오늘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JTBC가 최초 폭로를 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난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 내용이 3가지가 거짓말이에요. 첫째는 그 어느 범위까지 조언을 받았냐. 그게 연설하고 홍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안 받았다. 근데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군사 기밀까지도 다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그다음에 2번째 시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 비서관들이 세팅되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들 보면 2014년 자료도 있거든요. 네, 3월 달까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뭐 2년 이상 세팅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증언이 있는데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 씨가 올 봄까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올 봄까지도 청와대 자료를 회람하고 비선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2번째 그거고요. 3번째는 표현하고 뭐 요런 걸 조금 도움받았다. 요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획하고 지시한 게 최순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어설프게 사과해서 쉴드 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레임덕을 넘어 하야 국면으로 들어간 거다 이거. 세상에 우리나라처럼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거는 정말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국민 사과하면서 거짓말했다면 그건 진짜 탄핵 사유죠. 근데 이미 그 순간 드러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 3시 45분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기자회견 하러. 그때 한겨레 기사가 뜬 건 그걸 부정하는 한겨레 기사가 뜬 게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대체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넘어간 건지를 알았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2014년 3월까지 파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드를 치려고 보니까 정권 초기라는 말로 들이밀었잖아요, 지금. 2014년 3월로 끊으려고 한 거죠. 그걸로 어설프게 끊으려고 했는데 그 한겨레가. 이외에 다른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주워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연설문 거치는 부분이 첫날까지면서 들썩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연설문이 한 3분의 2라고 보거든요. 그분의 어떤 그 워딩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각 부처가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그 거쳤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왜 최순실의 손을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륭화복을 점친 거 아닐까? 종교살. 난 여전히 그 앵글에서 의심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의심이 가는 이유가 팔선녀라는 명칭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 입에서 사교라는 말이 나오고 오방랑. 네, 그다음에 오방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갑자기 새누리당이 어느 날 빨간색으로 바꿨을 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점을 봤대나 뭐를 보니까 빨간색을 해야 대통령 된다 뭐 이런 거. 로고가 말 한 장이야, 근데. 미치겠네. 마교네, 마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 부적 사업이야.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덴 선언할 때 그 연설문에 빨간 밑줄 긋은 것과 이후를 보면 사실은 꼭 고쳐야 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좀 편하게 나오게 고쳤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수는 아니고 말이 편하게.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이 통일 있었겠죠. 대박도 최순실이 만들어낸 개념인가 그러면? 아니 그 통일 대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있죠. 저기 그 하얼빈. 네, 그다음에 그 리순. 창조경제 예로 들었던 쥐덫. 예, 쥐덫. 그거에 대해서 조인근 비서관 지금 안 나타나는 분 계시죠. 그분이 이상하게 연설문이 어디 갔다 나오면 바뀌어서 와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만 넣어버렸잖아,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리슨 과목을 하얼빈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비서관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럼 이건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쳤을 거다, 하얼빈으로. 그게 최순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최순실 손을 거쳐 나오면 팩트가 틀렸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다시 손 못 대는 거야. 네. 이건 진짜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림. 최고 존엄보다 높은 건 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씨의 최순실에 대한 의존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최순실 자체가 별 달라질 것도 없는 문장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박근혜 씨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 내가 이렇게 손봐주는 대상 상대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 TV조선이 JTBC 보도 나간 이후에 그 의상실 차려놓고서 해외 순방 때마다 혹은 뭐 정상 미팅 때마다 혹은 중요한 인터뷰 때마다 맞춤형 의상을 제공했다라는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딱 그게 연상되던데. 마루 인형 하나 예쁘게 머리 빗겨가지고 놓고 이 옷 갈아입히고 저 옷 갈아입히고 저는 딱 그게 연상돼요. 저는 소름 끼쳤어요. 그거 보면서. 그 의원님. 네. 대통령 의상은 본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2부속실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죠. 코디네이터를 두고 그 그렇습니까? 코디네이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 옷 정도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옷을 챙겨줄 때 저는 이게 법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 화면에 등장했던 윤전추 상급 행정관이에요. 공직자예요. 그다음에 또 이모 비서관 공직자예요. 공직자들이 아무 공직도 없는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윤전추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마음이 동요했죠. 풍선 달리고 대나무 있고 이런 집들 대부분 다 이제 불교와 도교의 합체거든요. 그래서 신당이라고 그러죠. 신당.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점쟁인데 그 사람들 뭐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녀라는 표현이 종교적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게요. 네. 탱화 중에 네. 팔선녀 네. 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선녀 탱화에서 이름을 따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종교적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 에이 설마 그러던데 사실은 지금 야권이나 정치권에는 공식화 돼버린 상황이네요. 아니 종교? 그리고요 그 정치인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세민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세민. 근데 지금 그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기사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 야권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정보력이 누굽니까? 두 분 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발언하신 게 우리가 방송에서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거를 공식화시켜 버리시더만요. 미르와 K를 합쳐서 미륵이란 말도 우리 방송에서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미르 더하기 K, 미륵. 네. 그 이야기가 박지원 대표 입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교란 말을 써요. 사교. 네. 줄임말이 사교고 사이비 종교의 줄임말 아닙니까? 네. 그 말을 공식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지원 대표의 워딩으로 공론화 딱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 틀린 말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풍문으로. 그분한테 전보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어제도 한 명을 만나서 얘기 들었고 심지어 이세민이 자가 발전을 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콕콕콕 찍어서 호객행위도 한답니다. 자, 근데 설마 뭐 어쨌을까 저쨌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종교적인 거야, 뭐 종교 자유라고 치고 다 빼고 지금 박근혜 씨로 나오는 연설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들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서 결제를 받는 형식, 그 형식으로 지금 국정이 운영돼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이야기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들통나는 순간 사실상 그룹 안에 우병우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팔선녀들이 다 나오겠네, 실명이. 네, 지금 막 뭐 돌아다니는데. 듣기로는 뭐 기업체 회장에 네, 부인도 있고 뭐 등등 그렇다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신정국가로 후퇴했지? 그렇죠. 그 이야기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왕정국가가 아니고 신정국가.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봉건 시대 이전 재정일치 사회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끼리는 뭐 강남에 뭐 4인방 뭐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선녀란 말을 썼다는 말은 왜 그 일반적으로요. 동네 이야기 할 것 같지는 오늘 않고. 몇 가지 공론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김기춘의 존재가 폭로됐다는 거. 그게 소문이 많았어요. 최순실의 집에 김기춘이 전세 산다. 뭐 이런 보도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집무실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팔선녀의 존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팔선녀. 추미애 이름 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팔선녀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팔선녀에 누가 있냐? 우병우 부인이 우병우 있다면.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조홍천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우병우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 그게 누구냐? 그 추적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더 못했거든요. 그런데 팔선